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하는 건 뭔가 하면 설명회 겸 OT를 좀 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학 원론 과목은 주로 이제 우리 과거에 보니까 출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걸 뭘 보시는가 하면 우리 책은 크게 3개 편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총론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강론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감정평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과거에 보니까 이제 출제했던 형태,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이 꼭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출제했던 내용 중에서 32회 때부터 좀 출제 방향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꼭 우리 공부할 거면 32, 33, 34에 있는 기출문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우리 출제했던 거 대부분 보니까 이게 좀 세대가 좀 바뀌는 바람에 출제인들이 바뀌는 바람에 좀 경향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중요한 32회 때부터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게 시험 나왔는가 이런 게 시험 나왔습니다. 총론을 보니까 매년 몇 개 나옵니까? 예, 그죠?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시험 나옵니다. 그죠? 물론 이때 보니까 이제 최근에 있는 문제 보니까 대부분 한 3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특히 꼭 보여야 될 게 뭔가 하면은 2장에 있는 개념과 분류,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특성, 요 2개를 좀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그 중에 거의 매년 나오는 곧 이게 특성이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론은 특히 우리 보니까 가장 이 출제 빈도 높은 게 뭡니까? 그렇죠. 그죠? 가장 높은 게 보니까 투자, 그 다음에 금융, 또 뭐가 있습니까? 좀 특이하지만, 여기 있는 권리 분석, 중개 같은 여기 시험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험 많이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이제 원론 과목 보니까 이거 시험을, 우리 실제 수업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점수를 좀 뭐 있습니까? 어렵게 내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시험을 꽤 많이 낸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 앞에 있는 경제론, 이거는 보통 뭐 있습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공부하는 거죠. 경제학에서. 그래서 우리 수련 이제 공부할 때 경제학 가지고 좀 정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장에 있는 투자, 요거는 우리 회계학에서 보니까 재무관리 공부하죠. 그 재무관리에 있는 내용에서 보통 이제 같이 겹치니까 그때 좀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도로 좀 공부할 게 뭐 있는가 하면은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특성이 있다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념이란지 또 정책이란지 또 뭐 있습니까? 금융 같은 거 이런 걸 좀 따라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우리 마케팅은 거의 시험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할 게 지금 2장에서 중요한 게 보니까 따로 공부할 게 시장론, 정책론, 금융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권리 분석과 중개 이런 쪽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3편 가보니까 나와 있는 게 뭐나 있습니까? 감정평가인데 거의 매년마다 한 7개 정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물론 좀 특이한 케이스면 32회 때는 뭐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시험 나온 적이 있지만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어디가 중요한 건 감정평가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법 조문이 있죠. 자, 법 조문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법이 있죠. 그죠? 요거하고 두 번째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평가 실무 지침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7개 중에 여기 있는 요 3개 있는 법만 정확히 하시면 이 중에 한 4개 또는 5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과 책을 보니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법 조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볼 거 뭐가 있는가 하면 감정평가 3방식 중에 특히 요 계산 문제가 있죠. 매년 여기 한 2개 또는 3개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면서 비록 우리 책에 있는 제목본이 어떤 순수가 되어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3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는가 하면 우리 실제 감정평가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시지가인데 의외로 보니 공시지가 문제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시지가 관련돼 있는 법률은 거의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고 항상 공부할 때 보니까 이 3장에 있는 평가 3방식, 그 다음에 법 조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뭐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면서 항상 이제 중요한 건
기출된 문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와 좀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 감정평가는 보니까요. 시험 낼 때 보니까 특정 분야가 있죠. 특정 분야가. 집중해서 보통 2개, 3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내용을 좀 정확히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방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론 과목은 가장 중요한 게 용어만 잘 하시면요. 이 원론 과목 중에 50%는 거의 공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건 좀 아셔야 돼요. 원래 부동산학은 맨 먼저 만들어진 게 미국과 영국에서 맨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아시아 쪽에 봤을 때 옛날에 영연방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뭐 대만이라든지 등등 뭐 필리핀 같은 대부분 다 영국계 이름을 쓸 것이고 그 반대 보니까 일본이라든지 한국은 대부분 다 미국계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절대 당하지 말고 또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지 말고 항상 뭘 보는가 하면 이 말을 우리식으로 먼저 번역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준부동산. 이 말 뜻이 뭐예요? 부동산이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말 뜻은 뭡니까? 부동산 아니다. 이건 뭐예요? 동산이죠. 동산인데 부동산 인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겠죠. 그죠? 결국은 이 내용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키워드 뭡니까? 이 딱 2개 아닙니까? 동산이란 글자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등기 등록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는 거지 나머지 내용 사실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렇게 시험 나왔거든요. 예, 준부동산이란 해서 설명 나왔으면 이 뒤에 있는 부연 설명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 키워드 2개 꼭 들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동산 들어올 것이고 예, 등기 등록 들어오면 이건 요건 충족된 거죠. 그럼 이건 맞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공부하는 거지. 절대 그 안에 있는 글자 한 개 한 개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과목이다 보니까 이걸 절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지 말고 내 식으로 먼저 번역해서 키워드를 찾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예, 본문의 내용 읽어보시면서 키워드가 뭔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용어만 좀 잘 정리하시면 결국은 예, 원론과 거의 50%는 끝난 겁니다. 자, 2번째 보니까 분명히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사회과학이 절대 이건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이 사회과학은 가장 기본은 뭐 있습니까? 비교할 때 생각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비교할 때 생각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지금 하고 사례 보니까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서로 비교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뭐냐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보니까 우리 처음 보는 용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번역부터 한다죠. 이 말 아닙니까? 예, 부동산은 복합이 뭐요? 우리 복합이란 말 같은 말이 그럼 뒤에서 하겠지만 같은 말이 종합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죠. 부동산 종류는 엄청나게 많지만 이걸 하나로 묶었다. 이게 뭐냐? 복합 부동산이에요. 거꾸로 얘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개념은 엄청 많은데 이걸 갖다 하나로 묶었다. 이게 뭐냐? 복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말이죠. 부동산 종류가 많은 걸 자 묶었는데 우리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뭐라 했습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그 원칙은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은 별개인데 여기 하나로 이용되는 게 뭐냐고 이게 복합부동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말은 복합부동산 나왔을 때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토지와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는 용어 나오겠죠. 그러면서 물론 이거 중간 설명이 쭉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 하나로 결합된 게 뭐냐? 복합부동산이죠. 그래서 현재 1번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인데 이 뒷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 토지와 정착물 나누는 순간 결국 이건 뭐 있습니까? 복합 부동산 묻는 거죠. 자, 거꾸로 뒤에서 하겠지만 복합 개념이란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이 말이죠. 부동산 개념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현재 부동산이 뭐냐 물어보니까 뭐라 합니까? 어떤 분은 뭐 토지다. 어떤 분은 뭐 이 정착물이다. 어떤 분은 뭐 있습니까? 자산이다. 등등등 이렇게 개념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진 게 복합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뒤에서 하겠지만은 복합 개념은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로 묶어서 만들어진 것 이게 복합 개념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항상 나오면 법, 경제, 기술 나누는 순간 곧 이건 다른 말로 복합 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뒤에서 하겠는데 지금 우리 OT를 하다 보니까 큰 흐름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항상 보니까 위에 있는 1번 같은 걸 시험을 딱 내면 항상 뭐 있습니까? 틀린 말은 무조건 복합 개념 부동산을 시험 내게 돼 있어. 틀린 말로서. 2번도 마찬가지죠. 법, 경제, 기술적인 측면 나오면 이건 분명히 복합 개념 부동산인데 이 말 대신 뭐 있어? 틀린 말을 보니까 복합 부동산에 시험 내거든요. 자 일단 이런 것 때문에 자 다시 합니다. 항상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제목이 나왔을 때 얘하고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다시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이제 정착물 뭔지 알죠? 자, 정착물 말뜻이 뭡니까? 자, 그대로 번역하시면 되겠다죠? 예. 부착되어 있는 물건, 정착되어 있는 물건. 어디에? 토지에. 그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면 뭐요? 그죠? 동산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나왔을 때 다음은 정착물에 대한 설명이 됐으면 무조건 틀린 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죠? 동산 관련 시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사회과학이 되어지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있다 보니까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책을 보든 문제를 풀든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내용마다 키워드가 뭐냐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부연 설명 등은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누구에다 가셔야 되지 중간에 부연된 설명은 아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제가 좀 따겠지만 학문적 성격이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은 크게 세 개가 합친 겁니다. 기술, 경제, 법률 합친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현재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중개사무소 가보죠. 가서 야 나 현재 40평짜리 집을 살 건데 이런 집이 있냐 물어보면 뭐랍니까? 있다. 그럼 현장 가보자. 가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또 어디가 하자가 있냐 없냐 등등을 파할 목적이죠. 즉 이 말은 기술과서로 관련된 걸 연구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와서 뭡니까? 등기부 등본 띄워보겠죠? 이 말은 현재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법률과 서로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건물이 현재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경제 측면 고려하겠다죠. 따라서 원래 부동산학은 기술, 경제, 법률 세 개 합친 과목이 곧 이게 부동산학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개 합쳤다 이게 학문적 성격이 있는데 합쳤다 곧 이게 뭐 있습니까? 종합이 있죠. 또 응용이죠. 그리고 분명히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갖다가 책 속에 집어넣으신 것, 책 속에 집어넣으신 것 이건 경험과학이죠. 또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는 결과 이건 규범과학입니다. 그래서 자 학문적 성격이 꽤 중요한데 밑에 있는 출제 유형 봐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학은 설명이 되게 많지만 핵심이 뭐예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기 이 말은 종합 대신 단편 쓰지 말고 응용 대신 뭐 순수 쓰지 말고 사회 대신 자연과학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공부할 때 누구는 누구이다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중간 부연 설명 등 보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학습 전략을 좀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무식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 자기 어떤 버릴 것과 취할 것 꼭 구분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자기 목표 점수 있겠죠?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지금 감정평가에서는 원론과목이 어떤 이제 전략 과목인데 보통 거의 다 하면 수험생이 이 정도 하면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 70